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입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또 경험한 것들의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미래를 어떻게 희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말하고 또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재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단어는 청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 중에서 청춘에 대한 시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리고 탁월한 정신력을 뜻한다. 세월이 흐른다고 사람이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지요. 청취란 어떤 것입니까?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이죠.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은퇴한 분을 1년 후에 만나봤을 경우에 우리가 팍싹 늙어버린 경우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열심히 청춘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컨설턴트, 그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93세까지 현역으로 일했습니다. 피터 드러커 같은 분도 93세까지 책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청춘이란 무엇일까요? 젊음입니다. 어떤 젊음입니까? 도전하는 젊음이죠. 일하는 즐거움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 또 사명의식, 뜻과 의지를 가지고 젊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마음 먹게 달렸고 정신 자세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누가 주역이 될까요? 청춘입니다. 누가 일을 만들어낼까요? 청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청춘이라는 단어를 크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청춘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에서 평균 수명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이에 0.7을 곱해서 자기 나이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60세 됐다고 생각하면 6, 7에 40이지 않습니까? 내가 42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보다 청춘답게 청춘의 의식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 먹기 달렸다는 관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있습니다. 그거 바로 청춘에 대한 태도. 나는 청춘이다. 나는 청춘이다. 나는 영원한 청춘이다. 그렇죠? 내가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나는 청춘으로 살다가 청춘으로 마치겠다라는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카네기라는 분 있죠. 철도왕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철강왕, 철도왕 이렇게 말했던 카네기가 있었는데요. 카네기는 맨 처음에 일을 할 때 조그만 공장에서 막노동 일을 했습니다. 육체노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일 걸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외삼촌을 통해 가지고 우체부, 전보, 배달원 자리가 이렇게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그 자리를 취했습니다. 다른 전보의 배달원들은 대기 시간이 있어서 그냥 잡담하고 놀고 있었는데 카네기는 대기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모르스보어입니다. 전보가 수신되고 송신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계속하면서 모르스보어를 암기하기 시작했고 또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잘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는 뭐가 됐어요? 카네기는 전신사가 되었습니다. 무선 전신사가 됐어요. 송수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량을 또 해서 철도청에 옮기게 됐었고 또 철도의 기관사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배선 담당자도 되고 등등 하면서 계속 영역을 호기심을 가지고 넓혀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한 30여 명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죠. 유유상종입니다. 호기심 많고 도전했던 카네기에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 친구는 30, 40명 정도의 친구가 많았고 그 모든 친구들과 뭘 했을까요?
동업을 해서 사업을 확산시켜서 강철왕 카네기, 철도왕 카네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깊이를 더하는 것이고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T자형 인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T자라는 단어 속에 깊이를 더하고 한없이 뿌리를 깊이 내려가라는 어떤 수직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T자의 수평선을 또 말하죠. 윗면을 말하는 겁니다. 교우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A급 프로가 된다면 다른 분야의 A급 프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유유상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잘해야 할 분야의 깊이를 더하는 모습, 그리고 주변 관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영역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넓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T자형 인간으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준비하고 또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인생을 사귀는 것이 되고 인생을 또 하나의 인생을 만드는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마음입니다. 돕는 마음입니다. 저는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100%입니다. 저는 제 직업을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을 방문할 때 저는 그 기업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종업원을 만날 때, 또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경영진을 만나게 됐을 때 저는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기개발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좋아진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사와 조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 잘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의 직업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준 것은 되를 줬습니다. 조금 줬어요. 근데 보답받는 것은 10배가 됐다. 이런 말이 속담으로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돕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더라도요. 그 모든 것은 사회를 유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웃는 것 좋습니다. 칭찬하는 것 좋습니다. 격려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서요. 칭찬과 격려와 존중감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잘되게 도우면요. 당연히 자신도 잘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 유명한 잭 웰치라는 CEO 경영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성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경영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당신의 고객들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만족했습니까? 등등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답했던 잭 웰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고객의 성공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저의 도움으로 성공한 고객은 당연히 저희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해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객의 성공을 지원했던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남을 돕는 일에, 남이 잘되도록 돕는 일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의 수단은 찾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특별히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청춘으로 삽시다. 그런 관점에서 청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넓혀가면서 T자형 인간으로 내 자신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돕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유익하게 사랑하고 도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희망으로 밝아질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